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KBS가 유권자들의 폭넓은 알 권리를 위해 마련한 도지사 선거 예비 후보 연속 대담 이어갑니다. 초청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당의 후보나 또 가장 최근인 지난 2월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를 대상으로 정했다는 점 다시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은 무소속의 박찬식 후보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지방선거에 이제 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하셨거든요. 네,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대가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가 지난 20여 년 이상 그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발과 성장만을 외치면서 달려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천혜의 자연 환경이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이런 인문 환경이라든가 제주 고유의 가치들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그래서 좀 큰 흐름을 바꿔야 된다. 단순한 미세 조정을 넘어서 큰 물줄기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여론의 변화가 그런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성 정치에서 그런 큰 방향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정치를 통해서 이걸 바꿔보자. 더 늦기 전에 바꿔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당 없이 무소속 후보로 선거에 도전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 이런 시선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시대 정신을 믿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 도민들이 이제는 개발보다는 보존, 그 성장보다는 삶의 질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 도민들이 그동안 꼭 그 정당보다 또 인물이나 그걸 할 수 있는 적임자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그런 선택들을 우리 도민들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도민을 믿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쩌면은 박찬식 후보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지역 현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주 제2공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조속한 그 추진을 공약을 했고요. 네, 네. 또 이 공항 추진에 어쨌든 적극적이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에 내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네.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그 제2공항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중앙정부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주도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어떤 것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검토 단계입니다. 그 검토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도민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는 도지사가 나온다면 충분히 이제 어떤 방향들을 바꿔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박찬식 후보가 생각하는 이 공항 문제에 대한 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제가 그동안 토론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정말 중요한 것은 제주도가 어느 정도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게 적정한 규모냐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확장이 필요하냐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대부분의 뭐 이런 그 예를 들어 도지사 후보들도 그 지난 2018년에도 한 뭐 최대 2천만 명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너무 많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그 정도 수요를 수용하는 것은 현공항 개선으로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토론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터미널하고 활주로 사이가 너무 좁아서 지상 혼잡이 발생하고 있고 또 터미널도 비좁고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터미널을 좀 확장 이전하고 그 앞에 공간을 늘리면 활주로는 충분한 용량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지사에 취임한다면 그 국제적인 세계적인 업체에 용역을 준다든가 이래서 공항 개선의 방안들을 도출한다면 현재 세계적인 어떤 추세나 흐름으로 봤을 때 충분히 훌륭한 안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공항에 찬성하는 도민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도지사 후보로서 그럼 그분들을 위한 또 대책은 마련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항공 수요, 그 제주도의 어떤 그 적정한 관광객에 걸맞는 그런 환경 수요, 공항 수요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제2공항을 추진해야 된다는 분들의 말씀 중에서 가장 그래도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말씀은 저는 제주시 집중이 너무 심하고 제주도의 어떤 균형 발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생각해 놓은 대안은 따로. 그래서 제가 이제 성산 물류 특구를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2공항 백지화가 전제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 하고는 상대적으로 2공항 백지화는 당연하다고 보고 이제 어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요구들을 어떻게 수용할 거냐라는 차원인데,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필요 없는 시설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제주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물류 체계를 개선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항의 물류가 굉장히 지금 혼잡한 포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산항을 어떤 그 규격화된 컨테이너 선적이 가능한 물류항으로 개조하고 좀 확장하고 그 배후에 대규모 물류 단지를 만들어서 물류 비용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또 제주도에서 나가는 농산물에 대한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과잉출하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원 물류 창구도 그 물류 특구 안에 건설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과잉출하되는 것도 막고 수급을 조절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산지 경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우리 제주도의 어떤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성산에 유치하는 게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닌가,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항이 물류 특구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4.3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과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좀 해결이라는 말을 계속 써야 되는가 싶긴 한데요. 우선은 지금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그 보상이냐 배상이냐 하는 그 논란은 좀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예를 들어 가족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든가 아니면 또 이념적인 문제로라든가 이렇게 소외되는 분들이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실제 유족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인정될 수 있게 하고, 안정하게 하고, 또한 동시에 그래도 빠지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유족들과 잘 협의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심의를 해서 정말 이분들이 그 유족으로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꼭 국가 보상이 아니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추가 진상 조사를 통해서 이제 가해에 대한 책임 문제라든가, 이게 뭐 법적인 어떤 처벌은 아니더라도 역사적인 그런 단죄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또 미국의 책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정명이라고 하는 4.3의 진정한 진상규명의 완성은 결국 정명으로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와 더불어 또 우리 도민사회의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위기에 놓여 있는 제주 1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또 박찬식 후보만의 해법 있을까요? 그러니까 농업 정책의 기본 틀,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제 전면적인 개방을 전제로 해서 어떤 시설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가 이제 대응한다, 이런 취지로 해서 시설 투자들을 많이 해왔는데, 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가격이 보장되지 않는다든가 하면서 오히려 이제 더 그 빚만 늘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그런 걸 이제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제 신자유주의 농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농업에 여러 가지 공익적 가치가 있습니다. 생태 환경 보존도 있고, 공동체 보존, 문화 보존, 그다음에 식량 안보, 이런 것들의 가치들을 제대로 평가해서 농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과도 연관됩니다. 제주도가 자연관광이고, 또 자연관광의 구성 중에 한 부분이 또 농촌의 풍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관에 대한 가치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 외에 이제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과잉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어떤 농산물 품목들, 작부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문제도 우리 농민들의 합의를 거쳐서 좀 그 제주도의 어떤 기후 위기에도 맞고, 또 이제 과잉 공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도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노력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어쨌든 제주농업도 잘 살고 부러운 직업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물론 이제 예산도 지금보다는 많이 늘려야 되겠죠. 저는 이제 도정에 가장 집중해야 될 영역이 이제 결국 제주 농업을 살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출마 회견에서 환경이 밥이 되는 제주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구상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에 지금 그 환경을 파괴하고 콘크리트를 붓는 게 과연 이제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 거냐, 아니면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제주도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되는 그런 가치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명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환경 때문에 자연 환경이든 아니면 인문 환경이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주를 찾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관광객 증가가 실제 도민들의 삶의 질이나 소득으로 잘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제 모색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환경 보전 기여금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어떤 참여 소득 이런 방향으로 이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보전 기여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라든지 중앙 정치권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환경보전 기여금과 비슷한 어떤 환경세나 아니면 이제 관광세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전 세계 주요 관광지에서 거의 다 도입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민들의 압도적인 다수뿐만 아니고 관광객들도 거기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지금 아시다시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이고 지질공원이고 또 생물권 보전 지역이고 또 이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지정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삼관왕 또 람사르 습지까지 이렇게 동시에 지정돼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제주도가 그만큼 세계인이 함께 보존 지켜야 될 그런 환경적 가치가 아주 높은 섬이다라고 하는 걸 국제적으로도 인정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지켜나갈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같이 이제 부담을 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직접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보존해 나가는 것의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가 많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대부분의 후보들이 거기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설득해 나가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보전 기여금 제도화 여기에 있어서는 또 도내 관광업계도 반발하고 있거든요. 혹시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관광업계의 반발은 꼭 이제 환경보전 기여금을 받는 것 자체보다는 그게 예를 들어 숙박업소라든가 렌트카 업체라든가 이제 버스 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받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매출이 이제 노출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더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보전기여금 입도세를 받는 방식을 뭐 입도세 형태 아니면 이제 출도세 형태로 지금 우리가 출국할 때 출국세를 내듯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일괄적으로 한다면 우리 관광업계에서도 크게 이제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발표한 공약 중에 또 제주 토지은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어떤 공약입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 20년 동안 제주도에서 사라진 녹지, 농지, 초지 이게 한 3,100만 평이 넘습니다. 거의 안덕면 크기의 토지가 사라졌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예를 들어 골프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대규모 관광 리조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마을 목장이나 이런 데를 사들여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공유지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 목장 같은 공공적 성격의 토지를 한편으로는 그걸 이제 지켜야 된다. 라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어떤 매각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토지를 필요하다면 매입하고 아니면 위탁을 받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그냥 팔아 넘기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이제 장기 임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토지은행을 설정을 했고요. 그것이 굉장히 좀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질적 풀뿌리 정치를 실현시키는 주민자치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참여 예산이라든가 이게 부분적인 자문 기능만 가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시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8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주민자치회를 도입했는데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이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 지역 읍면동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발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또 거기에 상당히 충분한 예산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어떤 자기결정 그리고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폭을 최대한 넓히자라고 하는 게 이제 주민자치의 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찬식 후보가 진보 후보 단일화를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어제 네. 이제 그 녹색당의 부순정 후보가 이 자리에서 예, 예. 단일화 없이 일단은 완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뭐 계속 논의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가능한 한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의 변화를 바라는 그리고 제주도의 어떤 좀 더 진보적이고 생태적인 변화를 바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이제 나눠져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표를 주기도 어느 지역에 고민도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뭐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잘 모아지기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제주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당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단일화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의당의 고병수 전 도당위원장과는 단일화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고병수 위원장님은 그런 우리 진보 세력들이 크게 하나로 단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후보를 출마를 철회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단일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조직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유력한 후보였던 그런 후보 간에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거대 정당의 후보 경선이 곧 마무리되고 본선 후보들이 이제 윤곽이 드러날 텐데 본선에서 박찬식 후보만의 강점을 또 이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제주도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보다는 보전 그리고 성장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데 대한 공감대가 있다면 결국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라는 네.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관된 삶 속에서 그것이 이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덧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아이고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